네, 안녕하세요. 다시 뵙겠습니다. 어, 유치원에 전화를 해보셨나봐요.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친한 친구가 없고, 그리고 다른 애들 노는데 이제 끼워도 이제 잘 안 끼워준다고 했는데,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끼워주지도 않고, 제가 궁금한 것은요, 이런 현상이 아닙니다. 이 현상은 어머니도 알고 계셨잖아요.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은, 유치원 선생님들을 생각하기에 왜 이 아이가 그랬는지,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들은 이런 아이의 특성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는지 전 이제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. 왜냐하면 이 원인이 없이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얘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뭔지가 모르겠어요. 이 아이 그냥 단순히 지난번 말씀하셨던 대로 말이 이게 좀 늦대서 어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신체가 작아서 그런 건지 신체가 작은 것은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. 작은 아이들끼리 놀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말이 어른하다. 말이 어른하고 어느 정도 어른한 건가요? 그것도 모르잖아요. 저는 정말 궁금해요, 지금.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생각하기엔 왜 그런지, 아니, 유치원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아이가 다른 아이에 비해서 이렇게 또래 문화에 이렇게 적응을 못하는지 그 원인을 선생님 입장에서 어떤 분석을, 그걸 듣고 싶은 거죠. 그걸 들으셔야 돼요. 만약 그게 안 되면요, 어머니께서 직접 그 원인을 밝히셔야 됩니다. 이거 어차피 뭐 딴 사람한테 물어봐도 왜 그런지,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물어볼 텐데, 어머니께서 그런 것을 직접 보시면서 어머니께서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. 그러지 않으면은 해결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.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, 신체적으로 작은 거는, 그거야 뭐 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일 거고요. 갑자기 크지 않는 이상. 큰 차이는 없을 것이고요. 또 말 듣된 것도 그것도 뭐 큰 차이 없을 것이고요. 제주에도 보면은 뭐 외국에서 살다가 말이 좀 늦된 아이들도 있습니다. 그 아이도 학교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.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근본적으로 어떤 곳에서 사회성이 부족하게 느껴지는지 그 원인을 좀 제대로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머니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유치원 선생님과 대화를 하셔가지고 그 원인을 좀 밝히셨으면 좋겠고요. 어머니께서는 지금 유해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다른 걱정이 많아요. 근데 유해 쪽으로 기운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확신으로 이제 유해 쪽으로 기울 수도 있겠지만은 확신이 아니라 좀 이 시간을 좀 회피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겁니다. 아마 만약 그렇다면은 유예하는 것이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. 무슨 얘기냐면은 유예를 한다면은 유예하는 동안 뭘 해야 될지 계획이 서야 됩니다. 계획이 선다는 건 뭐냐면은 원인이 있어야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지금 만약 이 원인이 지금 1년 동안 뭘 다른 걸 한다고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다시 유치원을 보낸다거나 1년 동안 집에서 끼고 있다거나 1년 동안 다른 학원에 보낸다고 해서 그 해결될 것이 아니라면은 유예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. 학습 능력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. 그거는 제대로만 어머니께서 그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지도해 주시면은 학습 능력 따라가는 건 큰 문제 없어 보여요. 따라서 지금 문제는 학습 능력이 아니라 사회성인데 이 사회성을 그러니까 학교 입학을 유예하면서 키워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 아이가 학교 가서 그 새로운 사회생활을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지 그걸 어머니께서 판단해 주셔야 돼요. 만약 저였다면요 보냈을 것 같습니다.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뭐냐면은 뭐 밥 먹는 사람 없다. 뭐 학교 가면은 일단은 뭐 같이 먹고 말고 떠났을 땐 급식이니까요. 뭐 큰 문제 없어 보이고요.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은 이것도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학교 선생님한테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아이가 어떤지, 어떤 현상이 문제가 있는지, 집에서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을지, 이런 것들을 어머니께서 잘 학교 선생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뭔가 대책을 찾으면 돼요. 대부분 이제 학교에서 1학년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경륜이 있는 선생님들이 꽤 많습니다. 그분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 주셔야 되죠. 집에서 별 문제 없고 사회에서 바깥에 나가서 문제가 있으면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. 그 적극적인 방법을 써주십시오. 집에서 끼고 있는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사회성의 문제라면은 사회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유치원 선생님하고 그리고 만약에 학교 간다면 학교 선생님하고 어머니가
직접적으로 부딪혀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. 지금 제가 지난번 보고 이번 보고 봤는데 딱히 이제 그 유치원에 있는 선생님과 아주 많은 얘기를 나누는 것 같지는 않아요. 마찬가지로 이럴 경우에 이제 초등학교 보내놓고도 선생님 찾아가기가 민망하고 이런 성격일 수도 있는데 어머니께서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. 지금 이 경우는. 그렇게 해서 아이를 이제 제가 봤을 땐 학교 보내서 잘 적응하게 하고 학교는 이렇게 급식 같이 나오기 때문에 밥 먹는데 별 문제 없다 그러고 그리고 이 아이 단 몇 달 남았더라도 이 아이한테 남을 제대로 배려하고 공감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좀 많이 가르쳐 주시길 바래요. 그런 책들이 많지 않습니까? 그런 책들을 보면서 동화책들 같이 읽으면서 아이한테 남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는 이런 것들, 이런 책들을 읽어가면서 아이와 같이 계속해서 그런 공감하는 훈련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직접 부딪혀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어요. 이 아이는 어머니가 보기에는 이 아이는 유예를 해도 힘든 상태예요. 지금 보니까. 왜냐면 어머니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라고 해서 힘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유예시키는 사람이 그 학부모가 굉장한 확신이 없으면은 유예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편입니다. 어떻게 하면은 아이의 사회성을 더 키울 수 있을지 그걸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사회성 키우는 방법은 자존감 키우고 공감 능력 키우는 것, 이게 선행이 돼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. 따라서 이 아이가 남의 생각을 잘 읽어내고 남의 어떤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클 수 있도록 어머니가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. 그 방법은 수많은 육아책에서 얘기해주는 감정을 읽어주는 방법, 그런 것들입니다.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의 감정을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어떤 그런 자세를 보이도록 어머니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. 결론적으로 만약 저였다면은 학교를 보냈을 것 같고, 만약 저였다면은 지금부터라도 더 구체적으로 유치원 선생님한테 가서 전화 통화하지 말고요. 가서 왜 그런지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선생님 생각을 다 읽고 유치원 원장 얘기까지 다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머니가 고칠 수 있는 건지 그걸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또 다른 전문가들이랑 대화할 수 있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요. 다른 전문가들도 다시 저처럼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. 더 적극적으로 아이 문제니까 더 적극적으로 이 원인을 파헤쳐 주시길 바라고 크게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 없으면은 그냥 유예시키지 말고 학교를 보내서 아이와 같이 또 적응하고 새로운 아이들과 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머니는 그 선생님 자주 찾아뵙는 것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집으로 많이 불러서 맛있는 거 사주면서 아이랑 같이 놀면서 놀게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을 어머니가 해주셔야 돼요. 그러다 보면은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노는 것 우리 집에서 놀면서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서 아이한테 어머니께서도 충분히 지도를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런 보다 적극적인 방법 그리고 부딪혀가면서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. 마치겠습니다.